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청년 활동가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경고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청년들은 탄소의 짐,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나요? 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기성세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기후변화 청년단체 소속 활동가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린피스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다는데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에게 설문을 돌려서 101명의 답변을 받았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기후위기는 곧 인권 문제라는데 공감을 했고요. 또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과 법률 제정을 많이 꼽았지만 하지만 정작 실천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결코 먼 미래의 일이거나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죠. 이제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관심과 역할이 더 커져야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6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상담받고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으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이죠. 경북 북부권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맑은 누리파크, 이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데 큰 화재 이후에 현재 북부권 10개 시군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등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구까지 걸리는데 최소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맑은 누리파크의 완전 복구 시점이 최소 올 연말, 자칫하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건축물 관리법상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강주시 학동에서 날림 철거하던 건물이 도로 시내버스를 덮쳐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작년 1월에도 강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떨어져 내리며 인부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같은 이제 붕괴 사상 사고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화재로 불에 탔던 맑은 누리파크의 폐기물 집화장 건물과 크레인 복구 등도 당초 예상했던 올 상반기보다는 최소 4, 5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잇따른 붕괴 사상 사고 이후에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자격 있는 전문가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심의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특히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복잡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복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맑은 누리파크는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GS건설이 경북 그린에너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현재 GS건설은 화재로 불탄 건물 일부의 철 구조물과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 보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화재 이후에 지난 4월에 정밀 안전 구조 진단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 결과 보고서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구조 기술사와 협의를 해서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신청한 뒤에 이제 복구 계획에 나서는데요. 네. 안동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면 완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복구 과정에는 새 크레인과 열화상 카메라, 추가 CCTV, 방수포 등 사고 예방 설비 등도 확충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맑은 누리 파크는 알려진 대로 이제 북부권의 10개 시군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는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불편이 상당히 많겠네요. 경북도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2,09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요, 맑은 누리 파크는. 예. 그래서 2019년 준공을 했고, 그 민간 투자자인 GS건설이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전체 면적은 23,000여 제곱미터고 지상 4층 규모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음식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루에 생활 폐기물은 390톤 정도를 소각 처리를 했고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 120톤 정도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뭐 이 정도 규모라면, 그러니까 하루에 폐기물 390톤, 네. 음식 쓰레기 120톤 정도 처리를 해온 맑은 누리 파크인데, 이거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천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5톤 정도를 폐기물이. 예천이 25톤 네. 처리를 네. 하는데, 여기 뭐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규모군요, 이게. 규모는 엄청 크죠. 예. 화재 발생 직후에 이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잠시 중단이 됐다가 예.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만 반입을 재개가 됐고요. 2월 3일 오후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제 한 32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네. 음식물 처리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화재 피해가 나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저장고나 크레인 등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불에 타면서 생활 폐기물 반입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2시간 만에 진화된 아주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는 정상 처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예. 생활 폐기물만 이제 반입이 중단된 상태. 최근에 이제 일부 반입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입은 되고 있는 상태. 네네. 하지만 완전치는 않은. 그러니까 10개 시군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생활 폐기물 처리가. 그렇죠. 그럼 10개 시군도 불편이 상당히 크겠네요.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북부권 전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우려도 됐었는데, 예. 다행히 그런 대란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경상북도나 각 북부권의 각 시군들이 나름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음식물 쓰레기는 곧장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생활 폐기물은 당연히 큰 고민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천군은 하루 25톤 정도 생활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전량 이제 맑은 누리 파크에 맡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화재 이후에는 이제 민간 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했었고요. 또 청송의 경우는 하루 평균 20톤 정도를 발생을 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생활 폐기물 40%는 맑은 누리 파크로 보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0%를 칠곡의 민간 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동안 전량을 칠곡에 보내 처리를 했습니다. 예. 문경도 자체 소각 처리를 했고, 이게 나머지 시군들의 사정도 비슷한데 민간 처리를 하게 되면 예. 맑은 누리 파크에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2.3배 정도가 더 드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민간 네네. 처리 업체가 2.3배나 비싸다고요? 1.3배 정도. 1.3배 정도, 한 30% 네네. 정도 비싸군요. 네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지금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행인 거는 음식물 처리는 문제 없다는 거,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그거는 참. 다행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이렇게 화재 직후에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없었다는 점,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건립 당시 설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네네. 가동 이후부터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이를 복구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맑은 누리 파크는 소각장으로 이제 건립됐을 당시에 1년 가운데 315일을 가동을 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는 수리나 복구 등을 위해서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표치보다가 소각장은 더 자주 멈췄거든요. 개장 첫 해인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 1호기는 이제 57일을 그리고 2호기는 78일간 멈춰 있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자주 멈추는 거니까 원래 목표가 50일 정도는 멈추는 게 목표였는데 뭐 중간중간에 설비 점검 이런 거를 점검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예. 예, 고장 수리도 하고 근데 50일 그렇죠. 정도 멈추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개장 첫 해 같은 경우는 57일 이렇게 78일. 멈췄다. 그리고 또 네. 78일 멈췄다. 이 정도. 네. 좀 오버가 됐군요. 멈추는 그렇죠. 기간이. 목표했던 가동수를 뭐 채우지 못한 거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정기 점검이라든가 시설 파손 등으로 이제 가동 중단 이유를 들었고요. 예. 그런데 2021년에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이해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1호기는 78일을, 2호기는 71일간 멈췄거든요. 더 늘어났네요. 1호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2호기도 마찬가지고. 예. 네. 가동이 중단된 원인으로는 뭐 정전과 같은 정기적 문제도 있는데 예. 설비 고장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보일러 점검 또 그리고 뭐 컨베이어 파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기적 문제도 있고 설비 고장 나는 거, 보일러 점검, 컨베이어 벨트 말하는 거죠? 그 쓰레기 이렇게 네, 쭉 그렇죠. 예. 이어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 그 파손 이런 이유로 예상보다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가동의 중단이 많았다라는 거. 이제 네. 2016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럼 신식 설비의 최첨단 설비 그런 시설이라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잦았나요? 각 시군에서 반입된 쓰레기를 이제 맑은 놀이터크에서 소각을 하는데 예. 그 소각 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입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시설이 전 없다. 처리 시설 이게 있어야 네네. 되는데 이게 없다. 이제 잦은 설비 고장의 주요 원인으로 농촌이 많은 북부권의 특성을 고려를 하는데요. 예. 영농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서 소각로의 설비가 뭐 부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폐콘크리트라든가 철근과 같은 건설 폐기물이 소량 반입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예. 2월달 화재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배출하는 배터리나 소형 가전 폐기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영농 폐기물, 뭐 건설 폐기물, 소형 가전 폐기물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라면 화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예. 뭐 이 부분은 당장 또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농 폐기물, 건설 폐기물, 뭐 소형 가정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화재까지 발생한 거군요. 결국은 뭐 가전 그렇죠.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주민들 분리수거 좀 철저하는 그런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처음 건립했을 당시부터 이 전처리 시설이라는 거, 네네. 이거를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네요. 원래 모든 뭐 사고라든가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예전에 사전에 뭐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 마련인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한 게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드는데, 예. 맑은 놀이파크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운 게 이제 2014년이거든요. 예. 그 당시 경상북도는 하루에 450톤의 폐기물을 선별 폐쇄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공고 내역을 보면 확인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 측에서 전처리 시설은 생략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걸로 뭐 전해집니다. 비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인가 보네요. 뭐 일단은 효율성인데 효율성. 이미 이제 뭐 국내에는 이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전처리 공정이 뭐 불필요하다 이런 까닭도 있었고 예. 뭐 발전의 효율성도 이런 것도 들었고 또 생활 폐기물을 반입하는 뭐 북부권 시군 가운데 일부는 뭐 전처리 시설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 뭐 중복 투자다 이런 이유로 또 생활 폐기물을 반입을 한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시설 운영비라든가 뭐 네.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도 고려돼서 이런 계획을 폐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 하루에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 파쇄할 수 있는 이 전처리 시설을 그 당시에 이제 아예 세워뒀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잦은 고장도 안 나고 뭐 화재도 예방할 수 있었고 그런데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처리 시설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로 봐서 그게 참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설치를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처리 시설은 건립되지 않았고, 또 지금은 이 말고 누리파크 주변에 이 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도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이제 북구권 주민들이 더욱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뭐 말씀 들어보면 계속 아쉽네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형국이네요. 처음에 그렇죠. 좀 돈을 들여서 이걸 설치했더라면 계속된 잦은 고장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맑은 누리파크 본격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좀 전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화재의 여파로 쓰지 못하게 된 크레인을 대신해서 이제 고공 운반 중장비랑 고공 운반을 위해 주문 제작한 개조 사다리 차가 현재는 이제 생활 폐기물을 높은 곳에 소각로 투입까지 운반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크레인은 복구될 거고요. 시간은 한 4-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능력은 화재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은 회복해 가고 있는 단계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처리 시설을 처음부터 이제 건립하지 못했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네. 지역민들이 이제 폐기물 분리 배출에 동참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맑은 누리파크 그 쓰레기 처리 시설 상황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가장 큰 환경 이슈가 되고 있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의 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환경의 날. 오늘이 6월 5일이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인데요. 네. 이 유래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으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렸을 때 세계적인 그 공해병인 일본 그 미나마타병 피해자가 참석해서 네. 수음 중독의 위험을 이제 온몸으로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유엔은 6월 5일을 환경의 날이라고 정하고 이날 지구촌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50회차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예. 지난 50년간 수많은 노력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널리 알렸지만 사람들의 환경보호 노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고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 올해로 이제 50번째 맞는 세계 환경의 날인데 이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뭐 특별한 행사나 활동이 있었다고요? 예,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일단 6월 1일 날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내외 그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성면 문제, 또는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또 공단으로 인한 피해 문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재련소 등과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각종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최대 쟁점인 이제 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대두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주시겠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판적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지금 현 정부의 이제 환경부는, 이전 정부 또는 그 이전 정부에서 폐기하거나 보류한 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를 붙여서 이렇게 개발 위주로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환경부는 본래 그 취지가 그 각종 개발 요구에 대해 가지고, 개발보다는 보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그 개발을 하는 쪽으로 환경부가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지금 정부가 과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 정부는 과거 MB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보다 이게 각종 개발을 그대로 이제 개발 우선주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환경부는 들러리 서는 역할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우선 정부 하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큼이나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다는 그런 말씀. 이시고요. 예. 자, 지난 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환경 정책의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종합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날 6월 1일 날 강화문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날 그 슬로건이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이런 슬로건으로 진행을 했고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도 참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그리고 오염 덩어리 영풍석고 재련소 허가, 그리고 오염수 투기 찬성, 그리고 기후위기 방치, 이러한 그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그렇게 촉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라는 주제의 기자회견 가지셨다. 그러니까 그 케이블카라면 그 설악산 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공항 건설은 그 제주 2공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흑산도 공항.
그리고 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그게 신호탄이 돼서 전국의 국립공원에 다 이제 그 케이블카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시선에서는 이게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정말 걱정 많으시죠?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로서 그 최근에 그 설문조사 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오늘 시간에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5월달 19일부터 이제 22일까지 4일간 전국 그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리서치 뷰라는 그 설문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반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85%가 반대를 하고 10.8%가 찬성.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가 85%, 찬성이 반대가 85%. 찬성이 10.8% 나왔다. 결과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설문조사에서 85%라는 건 이건 절대적인 수치니까 국민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이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느냐 신뢰하지 않는다가 79%, 17%가 신뢰를 한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75.4%가 찬성을 했습니다. 제소해야 된다. 그리고 방류 시에 수산물 소비 의향은 한 72% 정도가 소비를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아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이제 그 정부의 대응 평가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잘못하고 있다가 부정 평가가 64.7%. 뭐 잘한다. 긍정 평가가 2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응답자 중에 이제 본인이 정치 성향이 보수 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부정 평가가 46.3%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자 나는 보수다, 보수주의자다라고 하신 분들조차도 꼭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긍정이 46.6, 부정이 46.3이니까.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반반 나왔고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부정이 80%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절대 다수. 그러니까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다 그런 조사였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상대로네요. 그렇죠? 국민 절대 다수가 그렇죠. 반대하고 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2008년 강우병 촛불 집회 때 그런 계담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대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이 방류를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본 정부의 입장, 뭐 방류하고 싶은 그 입장에 대해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그렇죠. 자,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더라도 이 국민들이 남녀노소나 뭐 진영 없이 정치적인 진영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방류를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내륙에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또 요구를 하라. 그래서 이러한 그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 그러니까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일본 내륙에 보관하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면서요. 예, 뭐 1차적으로는 이게 저장 시설에서 보관을 하는 방법. 예.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몰타르에다가 예. 콘크리트 속에 이렇게 고형화시켜서 이 보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고형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또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그 내륙에 보관하는 방법, 뭐 호수 같은 걸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좀 몇십 년간 이제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 이제 방류하면 또 그게 좀 감소된다면서요. 이게 말이죠. 그 해양 방류를 굳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좀 굉장히 좀 비싸게 들더라도 이거 전 세계 지구인들이 또는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걸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에서는 단순하게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들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 투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 아무리 미국이 지금 일본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투기를 할 것 같은데. 뭐 빠르면 올여름에 한다는데. 지금 뭐 IAEA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해양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IAEA는 이 조사 분석하는 그 기관이 아니고 원자력 진흥재단입니다. 진흥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많이 쓰자 이거 아니에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거 그걸 믿고 투기해도 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도 사실은 이전에 체르노빌 문제라든지 러시아에서 이제 핵잠수함 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일본이. 자기랑 가까운 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을 이렇게 버리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폐기물이 나올 때 이거를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없죠. 결국 우리 전 지구인의 공동물인 이제 바다는 완전히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고 이 바다를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해양 방류, 해양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사회가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바다 생태계를 다 어쨌거나 IAEA의 최대 주주는 미국과 일본이고 그러니까요. 비용을 가장 많이 대고 있으니까 1등 3등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걸 내세워가지고 전면에 내서 가장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국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는 책무가 있는데 조금의 한치의 안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일본에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찰단 갔다 와가지고 주요 시설 이렇게 보기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수를 그걸 떠서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꼭 해야 할 일을 빠졌는데. 시설이야 잘 지어놨겠죠, 당연히.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오는 게. 시찰단이 우리가 옛날에 선진지 견학하고 시찰하고 그런 수준. 그러니까요.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프스라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액정 제거 시설. 다액정 제거 시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가서 시찰단에 가서 그거 보고 오고 어떻게 작동되고 얼마나 안전한가 그거 보고 오는 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해양 방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시찰단에 갔는데 그 시설 보고 왔다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한 일각에서는 관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견학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것만 보고 온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일단 시찰단 활동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또 걱정되는 게 일본이 또 예. 그 수산물 수입 우리한테 또 요구하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그 후쿠시마 주변의 8개현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그 우리가 WTO에 그 일본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1차에서는 졌다가 우리가 그 승소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유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담보되지 않는다. 안전성 예. 위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실은 그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승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방류를 해양 방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 수입 금지를 계속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는 그 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때 가서도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국제재판소에 가면은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을 안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3월이었죠. 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그때부터 해서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너무 일련의 과정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쏟아져 나와서 국민들이 예.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 대일본 외교라는 것이 왜 우리가 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한다. 그 관계 정상화가 우리 스스로 셀프 배상을 해주고 그 일본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그 오염수 방류를 인정을 해주고 이게 그 관계 개선이라고 본다면은 관계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이제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 환경의 날을 맞아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지금 뭐 상황이 기후 위기 문제에다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겹쳐서 참 전 지구적으로 특히나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그 큰 문제가 이렇게 산적이 돼 있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 좀 올바른 정책을 그나마 정책을 좀 내세워서 대응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환경부가 환경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현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앞서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저도 좀 즐거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각한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 앵커님은 대한민국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명이요? 네. 지구의 수명과 같이 하지 않을까요? 이게 낙관론자시군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교수님? 저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것 같아요. 전성기를 지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과격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지금 각종 지표를 보면은 좀 우려스러워요. 이 나라가 계속 지속 가능할지. 예를 들면 다 아시다시피 출생률 세계 최저죠. 예. 행복지수 세계 최저입니다. 예. 자살률 세계 1위. 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렇네요. 불평등 지수 세계 최하위.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 다음입니다. 예. 이런 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선진국다운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불행하고요.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오늘 다룰 뉴스하고 관련해서
국가에서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 시대전환인가 조정훈 의원이 이거 발의한 거죠? 그거 이제 뭐 제안을 한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 노예를 고용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그게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시선 점검해 본다. 자, 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바뀌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가까운 그 대구에 왜 그 이슬람 예배당 건립 사건이잖아요. 그 그렇죠.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뭐 동네 골목에서 무슨 고기 파티도 하고 그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게 뭐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전히 좀 갈등 중이라고요. 벌써 몇 년 됐죠.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두 번 다뤘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텐데 지난 가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건립이 완전히 승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건립 반대를 외치면서 이제부터는 거의 뭐 문화적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쏟아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돼지고기 구워 먹기 행사 벌이고 새끼돼지 키운다 그래놓고 마을에 방치해가지고 좀 소란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국제화된 지도 오래화되고 세계화된 지도 오래됐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오면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예배당을 건립하려는 학생들은 경북대학의 유학 온 학생들이거든요. 공부하러 와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두 가지로 이제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슬람 혐오증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세계 전략을 짜면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철저한 배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슬람 혐오증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 관련된 소식은 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맞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빈곤의 문제들. 그래서 난민이 뭐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지역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못 배운 나라, 그리고 종교도 이상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큰 문제고 이건 맞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건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언론에 비치는 한국은 두 가지 뉴스로 요약이 되는데 어떤 게요? 하나는 북한의 전쟁 도발. 북한의 전쟁 도발. 그래서 뭐 미사일을 쌓아 올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북 간에 뭐 간첩 문제가 벌어졌다든지 뭐 이런 아주 좀 안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건데 한국 영화를 틀어준다 그러면서 매번 틀어주는 게 당시에는 씨바지였어요. 씨바지. 이 영화. 임건택 감독이 저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여우주연상을 탄 고 강수연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악습에 그대로 영화로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독일 텔레비전에서 계속 틀어주는데 참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회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0년대까지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독일이 우리를 보던 그 시각, 그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주 노동자가 특히 농촌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정도로 이주 노동자가 많은데 이런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산업국가가 된 나라들은 한결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그 포도를 생산하는 국가들은요. 예. 동유럽에서 대거 노동력이 오지 않으면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오래된 얘기예요. 예.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거를 1세기 지나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해외에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 안 되는 배경 저변에는 우리가 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성, 그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멸시, 혐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부려도 된다고 하는 경영주들의 인식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든지, 맞아요. 예. 또 임금 체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간혹은 이제 좀 불미스럽게도 성추행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국제적으로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또 형사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화적 배타성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마구잡이로 이 농장을 뒤진다든지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확 줄인다면서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 경영자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가 또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예. 아이고, 예. 시간이 한 1분 남짓 정도 남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오늘 영화 스위머스 이 영화도 좀 소개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 기회에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네. 1분 정도 남짓, 오늘 결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들은 얘기인데요. 안동 북부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의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주민은 이제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다면적 가치라든가 다문화를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유연하지 않으면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거를 밖에다가 내세워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속된 말로 국뽕이라든지 극단적 민족주의로 흐르는 그런 민족 정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꺼내놓고 공론화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토론을 혐오하는 그런 자세가 심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네요. 예. 소위 국뽕이라든지 민족주의 또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 이런 걸 뿌리 뽑아야 된다. 예.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과 자세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